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팽드젠 유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드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파운드 케이크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아몬드 가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이름의 유래는 이제 팽드젠이라고 해서 제노바의 빵이라는 의미예요. 그 정복 시절에 제노바 영토를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기념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몬드인데, 아몬드가 듬뿍 들어가서 그만큼 촉촉하고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은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팽드젠 같은 경우는 아몬드 페이스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아몬드 페이스트가 조금 단가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몬드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아몬드 가루를 이용을 할 때 이제 계란을 듬뿍 넣어가지고 좀 더 일반적인 팽드젠보다는 부드럽고 좀 더 볼륨감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전처리해야 될 것은 바로 유자필이에요. 유자필을 이용해 가지고 유자 꽁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국적인 플레이버들을 가진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 하나는 유자라고 생각해요. 해외에 나가면 이제 이걸 유자가 아니라 유즈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거 일본식 발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해외에서 일을 했을 때 저희 정식당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특성상 다 유자로 표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자를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공산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직접 유자를 전처리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들인 정성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렇게까지 훌륭하냐 라는 데에서는 솔직히 퀘스천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품일수록 대량으로 만들 때 맛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선인에서 나온 유자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고 제품 컨디션도 꽤 좋은 편이어가지고, 유자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라봉으로도 이제 필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하셔도 충분히 멋진 제품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을 해주시고, 자, 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약간 이렇게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아몬드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냄비에 넣어줍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공산품 냄새가 조금 나요. 좀 식감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약간 약품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할까요? 그걸 좀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넣고 한 번 더 끓일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텍스처는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 특유의 약품 냄새는 많이 사라지거든요. 시럽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고, 나머지 물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끓여줍니다. 중불 정도에 놔두셔서 끓기 시작을 하시면 뚜껑 덮지 마시고 그 상태로 중불로 5분 정도 끓이도록 할게요. 이제 저번에 만들어 놨던 꽁피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태로 보관을 하시면 되거든요. 시럽체에 그대로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텍스처를 가지냐면 이런 텍스처를 가집니다. 이게 샀을 때보다 약간 부풀어 올랐고 말랑말랑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하나는 슬라이스를 하고 두 개는 다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부드럽게 잘 썰리죠? 지금 다이스 하는 것은 반죽 안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슬라이스 하는 것은 장식물처럼 위에 올라갈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3등분 정도 해주신 다음에 그냥 같은 크기로 정사각형 정도 되게 쫑쫑 썰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몰드는 이 사이즈예요. 이것도 높은 틀로 되어 있는 거고, 높이가 이제 3cm 정도 되고, 너비는 지금 보니까 14cm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게 6개 나오는 레시피거든요. 일단 버터를 표면에다가 넉넉히 발라주세요.
이게 코팅이 된 팬이라서 잘 떨어지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버터를 넉넉히 칠해주세요. 역시 가장 안 칠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까지 꼼꼼히 칠하시면 돼요. 붓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름 붓을 사용해요. 그냥 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름을 안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 슬라이스된 유자를 올려줍니다. 모양은 적당히 예쁘게 놔둬주세요.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구워진 컬러감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올리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이런 식으로 6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반죽을 쳐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바로 유자청을 갈아두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유자청을 준비를 했고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지금 통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를 바믹서를 이용해가지고 갈아줍니다. 유자청은 유자 함량이 높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안 섞인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유자라는 제품은 지금 이 시즌 저희가 이게 촬영하고 있는 게 10월 말쯤인데 딱 요맘때만 나오고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뭐 이자카야라든지 스시야 같은 데에서는 유자를 얼려놓고 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유자청을 사셔서 그거를 갈아 쓰시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제스트 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반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을 준비해 두신 다음에 부드러운 버터를 준비해 주세요. 볼에 넣어 주시고 슈가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이 배합은 말씀드렸다시피 계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배합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리가 나기 쉽거든요. 버터에 비해 달걀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블렌딩법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크림법으로 해서는 제품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슈거 파우더, 버터,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저는 이런 거를 만들 때 이런 뭐 파운드 케이크라든지 이런 베이킹 파우더가 조금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버터랑 같이 믹싱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루랑 섞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균일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더 균일한 것 같거든요. 버터를 잘 으깨주시고 믹싱을 해줍니다. 언제나처럼 1단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가루가 섞인 것 같으면 2단으로 믹싱을 해주세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버터를 너무 많이 녹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단단한 상태가 제품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슈가 파우더가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갔을 때 2단으로 충분히 믹싱을 해서 공기를 많이 넣어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약간 허옇게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믹싱을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반죽 상태를 보면 약간 좀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공기가 덜 들어가가지고 좀 조밀해 보여요. 좀 빡빡해 보이고 단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더 풀어지고 더 공기가 많이 들어간 형태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제가 머신을 2단으로 한 3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를 먹고 이 상태가 완성이 되거든요.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입자가 좀 더 뭔가 거칠어 보이고 공기가 들어간 만큼 뭔가 퐁신퐁신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단단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가벼움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휘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차일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제품이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니까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머신을 돌려주세요. 제가 2단으로 한 3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잘 털으신 다음에 주걱을 이용하여 사이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넣어줍니다. 머신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살짝씩 돌려서 소보로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1단으로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계란이 들어가면 됩니다. 딱 요 정도예요. 너무 많이 오래 믹싱 하셔가지고 페이스트처럼 만들지 마세요. 딱 요 정도가 되었을 때 계란이 들어가요. 전체 양의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1단으로) 돌려주시다가 2단으로 변경할게요.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력분이라든지 아몬드 가루라든지 그런 가루들이 뭉쳐 있는 것들이 이 타이밍에 풀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공기가 풍성하게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계란이 더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 1분 정도 믹싱을 한 것 같아요. 건져서 다시 한번 주걱으로 사이드를 정리를 해줄게요. 반죽이 처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남은 계란의 반 정도를 넣어줍니다. (2단으로) 바로 갈게요. 또 계란을 반 정도 넣어줍니다. 나머지 계란을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바로 완성이 됐어요. 계란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죽이 약간 분리가 나는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계란이 들어가고 나서는 오래 믹싱하지 마시고 가볍게 믹싱한 다음에 빼주시면 돼요. 자, 완성된 것이 이것처럼 약간 크리미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이렇게 반죽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죽처럼 주르륵 하고 흐르면은 너무 오랫동안 믹싱해가지고 계란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믹싱해가지고 이제 에멀전이 깨진 거예요. 이제 준비하신 유자꽁피를 넣고 유자청 갈아둔 것도 다 함께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자, 이걸 이제 팬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걱으로 뜨셔도 되고 아니면 스크래퍼로 뜨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짤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짜서 이제 팬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크래퍼, 부드러운 스크래퍼로 반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게. 그다음에 반죽을 크게 떠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몬드 모양으로 뜨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훑어주시고 외국 영상들 보시면 대부분 셰프들이 스크래퍼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안쪽에 있는 반죽을 뜨기가 쉽거든요. 자, 이건 잠깐 치우고 짤주머니에 닿으면 살짝 털어주신 다음에 입구를 돌려서 찝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걸 이제 팬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팬닝을 할 때 자신감이 없다, 이걸 고르게 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무게를 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울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이 파이핑백이랑 그리고 이거 무게는 알아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셔서 0점 누르고 씌워주신 다음에 올리시면 반죽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160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6등분 해야 되니까 대충 280 정도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 올리시고 입자가 큰 편이니까 크게 썰어 주셔야 돼요. 가운데서부터 쭉. 자,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저는 뭐 솔직히 조금 익숙하니까 그냥 바로 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짜주신 다음에 이대로 오븐에 들어가 버리면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쳐주시고, 바닥면을 만드는 거예요. 바닥면. 그리고 오프 스패츌라로 윗면을 조금 정돈을 해주세요. 대충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오븐에 들어가면은 이 반죽이 퍼지면서 자기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